세계인의 공동 목표이자 시대 정신이 된 탄소 중립.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에 3,400만 톤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산림의 나무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사람들과 탄소를 흡수하는 사업이 아니라 배출하는 사업이에요, 오히려. 나무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사람들. 나무를 베는 건 죄악시역이고 나쁜 것으로 여기는 한 탄소 흡수는 요원해진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많이 베는 게 절대 아니고요. 탄소 중립과 우리 산림을 둘러싼 동상이몽.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무를 써야 할까요? 쓰지 말아야 할까요? 어느 가을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 시민들을 만나 나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나무 사용이요? 자연에서 온 거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사용하면 사람한테도 몸에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럼 나무 베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무 베는 거는 반대죠. 왜냐하면 계속 나무를 계속 깎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심어야 되고 오히려 심어서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목재와 나무를 따로 놓고 생각하곤 합니다. 플라스틱 칫솔 대신 나무 칫솔을 쓰는 건 좋지만 산에서 나무 베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곤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나무는 베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나무를 베면 죄악시되고 나쁜 행위라고 여기는 이 생각들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황폐화돼서 보호정책 일변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무를 더 많이 써요. 옛날에는 뭐 철제 책상 썼잖아요. 근데 지금 철제 책상 쓰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경제 수준과 목재 사용은 정비례해서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럼 그 목재는 어디서 생산되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무엇이 정말 환경을 위하는 길일까요? 이 고민이 갈등으로 점화된 건 2021년 봄이었습니다. 산림청이 내놓은 계획안이 계기가 됐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에 3,400만 톤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온실가스에는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통칭해서 탄소라고 부르죠. 기온이 더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선 대기 중에 탄소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전기, 플라스틱 사용 등 우리 삶 곳곳에서 탄소가 배출되니 자원을 절약해 배출량은 줄이고 산림 같은 탄소 흡수는 더 많이 만들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세계 195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탄소 흡수량은 4천만 톤인데 배출량은 무려 6억 톤. 2050년 탄소 중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여정에서 무엇보다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산림입니다. 목재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탄소, 질소, 산소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그중에 탄소가 한 5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나무가 생장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안에 있는 탄소가 결국 이제 나무 안에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결국은 나무 혹은 산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숲은 현재 탄소 흡수와 관련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이죠. 산림청의 계획안도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였는데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에 27억 그루, 북한에 3억 그루, 총 30억 그루를 심겠다. 우선 처음에 듣기에는 나쁜 이야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뜯어보니까 이게 새로운 숲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숲 중에서 30년 이상 된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탄소 흡수를 더 많이 하겠다. 이게 올바른 산림 정책의 방향인가? 그거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죠.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산림청이 탄소 중립을 핑계로 산의 나무를 대규모 벌채하려 한다고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첫 번째 숲에서의 탄소 저감 방법은 자연숲을 보존하라가 첫 번째. 근데 우리나라는 30년이 늙은 나무라고 그래서 베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자연숲을 보존하라라는 거하고 전혀 배치가 되는 거죠. 벌목의 방식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 사면을 거의 남김없이 베어낸 모두 베기 벌목 현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짙어졌습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 산림청은 일보 후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부 합의를 진행합니다. 탄소 순환림은 순환형 산림 경영이란 표현으로 대체됐고 탄소 흡수량 목표도 조정되었죠. 그렇게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산림청은 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걸까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변화 연구를 진행해온 김영환 박사. 그는 산림청이 2021년 계획안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30억 그루 나무 심기라는 좀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목재 수확을 늘리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벌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시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이 이제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제 대규모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30년이 넘어서 한 50년 정도 이렇게 되는 숲이 전체 숲이 한 66% 정도가 됩니다. 더 나이 많은 숲까지 다 합치면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0% 이상의 산림이 이제 왕성한 생장 시기를 지나서 이제 흡수량이 점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이제 접어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무의 나이 분포가 한쪽에 몰려 있어 문제라는 겁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는 대체로 30년이 넘으면 탄소 흡수량이 줄어드는데요. 우리나라에 많은 소나무는 특히 감소폭이 크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2008년경 정점을 찍은 산림의 탄소 흡수량은 2018년 4,560만 톤에서 2050년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탄소 배출에 비해 흡수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말이죠. 젊은 숲을 만들어 떨어지는 국가 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숲을 만들 땅은 없으니 진퇴양난. 산림청이 찾은 대안은 나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무를 베어 목재로 활용하면 탄소를 나무에 계속 가둬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새로 나무를 심는다면 또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죠. 탄소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탄소 순환 경영이라 부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인 목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는 탄소가 약 250kg이 고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산림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나서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무에 고정이 되고 장수명으로 오랜 시간
목재에 고정이 돼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좋은 수단이 결국 목재 이용이라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들은 다 목재 이용을 강조를 합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 이런 탄소 배출이 많은 물질 재료를 재생 가능한 자원인 목재를 가지고 대체를 한다면은 그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하는 기능들이 이제 점점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의 역할은 흡수보다는 오히려 대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재 이용으로 탄소를 저장하고 동시에 어린 나무를 심어 숲의 나이 구조를 바꾸어 나가려던 계획. 환경단체들은 여기에 왜 그토록 반대하고 나선 걸까?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문제를 지적해온 초록별 생명평화연구소 최병성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둘러본 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모두배기, 소위 싹쓸이 벌채 방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게 흙이 다 실려나간 거지 이만큼이. 원래 나무들이 자라던 곳이잖아요. 깎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으로 끄집어내니까 풀이 없어지잖아. 워낙 그 흙이 약하니까요. 빗물이 밀려나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계속 파여나가. 그러면 산사태가 나는 거죠. 각종 유기물과 미생물로 이루어진 토양 생태계가 깨지면 숲은 황폐화됩니다. 땅이 뒤집히면서 토양에 저장돼 있던 탄소도 배출됩니다. 산림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는 곳은 토양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70%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어요. 근데 벌목하는 거는 이제 다 파서 훼손되죠. 산림 토양이 가지고 있던 탄소가 다 배출이 돼버려요.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의 절반을 줄여야 되는 게 기후위기를 막아야 될 큰 목표예요. 전혀 맞지가 않죠. 목재 사용 확대로 탄소 저장을 늘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벌목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나무가 이렇게 베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벌채 방식을 보면 벌채량의 50% 이상이 모두배기로 베어지고 있습니다. 벌목 후 그 땅에 소나무를 심은 것 또한 문제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벌목하고 정말 수종갱신을 위한다면 소나무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대비한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소나무는 재선충이 잘 걸려, 다른 병도 많아, 온난화에 맞지도 않아. 여전히 벌목해놓고 소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산림청의 보림 계획조차도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번지르하게 수종갱신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소나무를 심는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네, 나무마다 생장이 다르고 같은 양의 생장을 하더라도 상수리 나무 같은 화렵수가 기후변화에도 이산화탄소 흡수를 잘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목재를 사용할 때 심효수 나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흡수만을 위해서 나무를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무를 수확해서 이용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